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우선 니네 그걸 알아야 돼. 그 지구의 구성 성분을 물어볼 때 지구를 물어볼 때가 있고 지각을 물어볼 때가 있어. 지구 구조를 보면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둘 다 합쳐서 그냥 핵이라고 해도 돼. 내핵, 외핵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 멘틀이 있지. 그러고서 여기 껍데기가 얇게 있는데 얘를 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는 딱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니네 흔히 말하는 삶은 계란 있지. 딱 그 정도 생각하면 돼. 대신에 삶은 계란은 좀 이게 타원형이지 원이.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긴 삶은 계란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딱 이거야. 그러면 노른자가 내핵, 외핵 합쳐서. 그 다음에 흰자가 멘틀. 그 다음에 계란 껍데기 있지. 그게 딱 지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각은 있잖니.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포지션이 매우 작은 애야. 그래서 이 핵은 주된 성분이 뭐였어? 우리 예전에 했잖아. 마그마의 시대 때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주된 성분이 철이야. 그 다음에 멘틀은 주된 성분이 산소랑 규소야. 근데 양으로 따지면 핵보다 멘틀이 양이 더 많지. 근데 핵은 주된 성분이 철 혼자고 멘틀은 얘랑이 거의 반반씩 한 6대4 정도로 얘가 많아. 그러니까 둘이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 성분으로 보면 G9에서 단일 성분으로 보면 철이 제일 많아. 그러고 두 번째가 산소, 세 번째가 규소 이렇게 된다고. 이건 G9야. 지구 전체. 근데 지각은 지표면 껍데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철이 별로 없지 당연히. 왜? 철은 안쪽으로 대부분 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저기 땅파면 뭐 철광석 캐내고 하잖아. 그건 다 지각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땅에서 그렇게 캐내는 철광석은 아주 쬐끔이라고 보면 돼. 여기는 지각이야.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루미늄이잖아. 얘들아, 알루미늄은 원자번호가 13번이야. 참고로. 철은 원자번호가 26번이고.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크다는 게 상징하는 건 양성자 수가 많다. 또 다른 표현으로 그만큼 무겁다를 뜻해. 그러면은 알루미늄보다 철이 최소한 2배 이상 무겁다고. 같은 크기라면. 그러니까 알다시피 마그네슘, 무슨 알루미늄 뭐 이런 애들은 금속치고는 되게 가벼운 축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쟤는 저기 핵 속으로 알루미늄은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핵 속으로 가라앉질 않았으니 지각에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알루미늄이 무거운 원소였으면 진작에 속으로 들어가서 내핵, 외핵에 섞였겠지. 그래서 지각이야.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주된 구성 성분이 뭐냐? H2O야. H2O. H2가 보통 우리 몸의 70% 정도가 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참고로 이제부터 여기 나오는 무슨 몇 프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질량 비율이야. 질량 비율. 부피 비율이 아니고 질량 비율이야. 몸무게 쟀을 때 얘기하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게 70%가 뭔 뜻이라 그랬어. 우리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사람을 쫙 말려가지고 6% 만들었어. 그럼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량의 30%만 남는다 그 소리야. 물 쫙 증발시키면. 그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이 물이 70%다가 가지는 의미야. 그럼 H2O는 주된 이건데 근데 수소는 가벼운 원소잖아. 산소가 무겁고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다고 우리 몸에. 주된 원인은 물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물 빼면 나머지가 뭐야? 근육이잖아. 걔가 뭐야? 단백질이지. 단백질은 C, H, O, N 이런 원소들을 이루는데 주된 성분이 얘야.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 랭킹 1위는 물 때문에 산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소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소. 여기까지만 외워두면 돼. 지각은 지구 껍데기 얘기하는 거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는 구성물질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땅덩어리,
암석, 흙, 걔들 구성 성분이 도대체 뭐야? 우리 이제부터 그거 배우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석 더미들, 돌멩이, 흙 이런 애들, 그런 애를 이루고 있는 기본 이제 산소와 규소가 제일 이제 성분이 많은데, 산소와 규소가 합쳐져서 저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 어떻게? 그래서 얘 기본 구조가 SiO4라고. 여러분들 정사면체가 뭔지 알지?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지? 이게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꼭지점에 산소가 들어있고 이게 산소야. 그리고 요 한가운데에 규소가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입체 구조야. 평면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얘를 SiO4라고 하고, 얘 이름이 뭐냐? 규산염 사면체라고.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사면체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규산염 사면체야. 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 흙, 돌멩이를 이루고 있는 얘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본 성분 같은 거야. 재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뭉쳐지느냐, 어떤 스타일로 뭉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석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밖에 나가보면 흔히 말하는 암석도 딱딱한 암석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이건 돌멩이 치고는 좀 물렁물렁한데 뭐 그런 암석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뭘 배워?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래된 얘기지. 옛날에 막 모스 경도계에서 활석방형에서 막 이제 뭐 좋은색 나오고 붓기 나오고 이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암석을 배웠던 거 어렴풋이 기억은 날 거야. 당연히 많이 까먹었겠지. 그때 요 얘기가 잠깐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암석은 딱딱하고 누구는 색깔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을 이루는 주된 성분이 바로 이 규산염 사면체라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석 돌멩이, 얘들아, 지표면에나 흙이 많지 땅 파고 들어가면 흙보다는 대부분 암석 덩어리들이야. 막 이렇게 뭉쳐있다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암석의 종류를 이제부터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독립형 구조야. 독립형 구조는 뭐냐? 그냥 규산염 사면체가 우하고 뭉쳐가지고 만들어. 그게 뭐냐? 감남석이야. 그런 유형의 암석을 감남석이라고. 얘들아, 이거 내가 지금 외우라고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년에 이 지금 배우는 내용이 100% 여러분들 기준으로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1학기 중간고사 때쯤 얘를 배울 거야, 학교에서. 그때는 안타깝지만 89페이지 보면 글씨 겁나 많고 막 좀 막 복잡해 보이잖아. 얘들아, 이거 내년에 다 외워야 된다. 지금은 내가 설명하는 걸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만 하고, 그래서 독립형 구조로 만들어진 애들이 감남석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애들이, 나 봐봐, 이런 애들이 하나의 공 같은 애들이라면 한마디로 암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게 감남석이라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규산염 사면체가 우하고 마치 가루들이 모이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잖아. 그렇게 암석 만드는 거야. 이 규산염 사면체를 가루 한 개라고 보라 이거지. 뭉치면 암석 되잖아. 이걸 독립형 구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단사술 구조는 뭐냐면 언제나 기본 성분은 얘야. 나 봐봐, 얘가 옆으로 쭉 선 모양으로 실처럼 라인, 원라인 쭉 연결된 거야. 단, 한자로 단이 붙으면 영어로는 싱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싱글, 원. 그럼 단사슬 구조가 뭐야? 줄 하나 뭐 이런 뜻이지. 사슬이 뭐야? 니네 사슬 뭔지 알지? 사슬 한 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럼 복사슬은 뭐야? 복은 넘버 2 뜻하는 거지. 그럼 복사슬은 뭐야? 사슬이 두 개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 봐봐. 복사슬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 복사슬 구조가 여러 개 이렇게 겹쳤어. 그러면 면 하나가 되잖아. 그게 뭐야? 판상 구조. 그러니까 판상 구조는 하나의 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니네 저기 마트 같은 데 가면 계란판 올려놓은 거 봤지? 그러면 선 하나가 단사슬, 선 두 개가 복사슬, 계란판 한 판, 그게 판상 구조야. 근데 마트 가면 계란판 한 판 있어 아니지? 위로 쭉 쌓여있지? 그럼 판상 구조, 판상 구조, 판상 구조가 위로 뭐 뭉쳐져 있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망상 구조, 그래서 망상 구조는 입체 구조. 그렇게 구분하면 돼. 그러면 주먹이 대충 한 5가지가 나와있지? 야, 쟤 중에 저렇게 암석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치자? 쟤 중에 누가 제일 센 암석일 것 같냐? 누가 제일 딱딱한 암석이겠어? 마지막에 망상 구조겠지. 결합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복잡하게 뭉쳐진 놈이 결합된 곳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 끊어낼 곳도 많다는 거야. 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2명이서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내가 가서 손잡고 고자기만 한 대 빵 때리면 둘이 손 놓치면 그냥 끊어지는 거야. 근데 한 10명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뭉쳐 있고 막 그렇게 뭉쳐 있으면 거기서 한 명 뚝 떼내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만큼 결합이 많은 구조가 망상 구조.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제일 왼쪽이 한마디로 제일 물렁물렁한 암석, 제일 오른쪽이 제일 딱딱한 암석, 요 정도로 구분하면 돼. 그래서 원래는 독립형 구조에는 강남석이 있고 단사슬 구조에는 휘석이 있고 그 책에 나와 있잖아. 복사슬 구조에는 각성석이 있고 판상 구조에는 흑음모가 있고 망상 구조에는 장석이나 석영 같은 애들을 망상 구조로 한다.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 보고 내가 외우라고 할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오늘은 외워놨다 쳐. 극단적으로. 1년 뒤에 까먹으면 꽝 아니냐. 그렇지만 알아는 두라고. 내년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얘를 배울 때쯤에는 이거를 딸딸딸 외우고 들어가야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 왜? 그게 시험에 나니까. 참고하라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은 해두라고. 내년에 시험 볼 때 이거 다 외워야 되네. 아씨.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란 말이지. 여기 내용이 대충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힘든 거지. 이 시스템을 뭐 이해할 것도 없어. 그냥 명칭만이야.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사슬 두 개, 복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가 여러 개 면을 이루면 판상 구조, 판상 구조가 위로 쭉 층 싸가지고 입체 구조를 이루면 망상 구조.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지. 야, 알맹이 하나가 있는 게 제일 단순한 애잖아. 그래서 이름이 독립형 구조라고.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 큐 있지? 요거 지금 한번 풀어봐. 이 시간은 제일 애매해가 봐요. 끄면 좀 붓고 키면 또 좀 크고. 다 푸른 사람은 바로 채점 해보세요. 그 6개 다 풀으면.
푸른 사람은 채점하세요. 종우 다 채점 다 했냐? 질문 있냐 없냐? 없어. 다른 친구들은 질문 없냐? 너 눈 언제부터 그랬냐? 수요일이요. 어? 수요일이요. 오래가네. 보통 한 3일이면 없어질 때 됐는데. 어? 네. 나 눈 이렇게 이거 빼고 다녀. 응? 아, 근데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아, 부어서?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미신이 있었거든. 우리도 이제 지금 니들은 눈다래끼가 별로 안 나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주변에 눈다래끼 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게 지금 니들보다 내가 니네 나이 때는 대한민국의 위생이나 우리나라가 발전이 더 됐을 거 아니냐. 그냥 막 대충 사는 거야. 선생님도 시골 사람이니까. 눈다래끼 나는 사람 되게 많았어. 근데 그 미신이 뭐냐면 눈다래끼 나는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면 이거 옮는다고. 지금 생각하면 전혀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막 눈다래끼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막 어렸을 때니까 그랬었어. 여기 옆에 쟤확 옮겨버려. 옆에 친구한테. 자 90페이지까지 풀었어. 윤재야 90페이지 풀었어. 그러면 얘들아 체크해. 당연히 언제나 그렇듯이 페이지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는 과제가 되겠지. 이제 너 그 안경 벗으면 여기 칠판 보이겠냐? 안 보이잖아. 안경 써야 되잖아. 한수할 때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지각과 생명체 물질 중에 우리는 이제 좀 전에 땅덩어리 알아봤어. 그지? 그럼 이제 뭐 하러 올 거냐? 우리 몸뚱아리.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물은 이미 우리가 구조를 알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물을 알아볼 필요는 없지. 그럼 물 빼면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성분 물 빼면 누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 아까? 단백질. 그럼 이제부터 야 단백질 어떻게 만드는데? 얘들아 우리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잖아. 근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 메인이 아니고 주로 영양소야. 예를 들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즉시 사용되는 연료야. 지방은 뭐냐? 저장된 연료야. 지방은 지방이잖아, 지방. 지방인데 어쩔 수 없이 구성 성분이 있지.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뭐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제 운동을 좀 별로 안 한다거나 그러면 지방이 좀 쌓일 테고, 여러분들처럼 성장기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 왜? 니들은 모든 음식을 먹으면 열심히 영양분을 섭취하면 키 크는 데 쓰이고 살찌는 데 쓰이고 활동하는 데 쓰이고, 니네는 뭐 집에서 뒹굴뒹굴 그럴 시간이 없잖아. 학교 갔다 오고 뭐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잖아. 집에 자기 전까지 카톡하고 게임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그러니까 살찐 애들이 비율적으로 적지. 근데 어른이 되면 이게 신진대사라고 해서 에너지 소모가 점점 줄어들어. 그럼 이제 먹는 것도 줄여야 되는데, 먹는 건 비슷하게 먹는데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 저장하지. 그럼 그게 흔히 말하는 뱃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단백질 알아볼 거야, 이제부터. 자, 이번 챕터의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뭐가 있고, 그는 이미 사실 중학교 때 대충 한번 배웠어. 여기서는 중학교 때 안 배웠네요. 단백질이 있다가 배우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단백질의 구성 성분은 뭐가 있고, 즉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는 챕터야. 쉽지 않아요. 어려운 챕터야, 얘들아.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또 94페이지, 오른쪽에 95페이지까지 또 2페이지.
한 번씩만 읽어봐요. 내용 어려워. 왜 또 어렵냐?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보니까. 어려워. 쉽지 않아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일단 한 번만 읽어봐. 한 번만 읽어봐. 한 번만. 천천히. 대신에 내가 이렇게 책을 읽어봐라 할 때는 나 부탁인데 정독으로 천천히 눈으로 쑥쑥 훑지 말고 정독으로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이따가 어차피 내가 설명해 주잖아.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자, 대략 다 읽어봤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지금 중학생이지. 작년에 소화와 순환 하면서 소화를 배웠어. 그래서 뭘 배우냐면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을 배워서 3대 영양소라고 했어.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그 끝이 뭐냐? 아미노산으로 끝나고 이 아미노산을 소장해서 흡수한다.
기억나는 사람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그 끝이 뭐로 끝나? 포도당으로 끝나. 역시 소장에서 이걸 흡수돼. 지방을 분해하면 뭐로 끝나냐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흡수하는 거야.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 그래서 이 상태로 흡수가 안 되니까 소장에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흡수한다. 그 과정이 소화야. 그럼 이번 책도 뭐냐면 야 단백질 쪼개더니 아미노산 됐어. 그럼 아미노산 뭉치면 뭐 되겠냐? 단백질 되겠지. 그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몸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약 20여 종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이야. C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C, O, 그 다음에 OH 이렇게 붙어 있고 왼쪽에 N, H, H 이렇게 붙어 있어. 그리고 여기 R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이거 랜덤이야. 랜덤이라서 R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 곁사슬이라고 불러. 그러면 모든 아미노산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럼 여기에 누가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종류가 달라져. 그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른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얘들아 우리 몸의 구성성분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근육, 살덩어리 있지? 이게 다 단백질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백질이 한마디로 손가락 끝에 있는 애랑 저 몸속에 들어있는 심장이랑 내 근육이랑 재질이 다르잖아. 재질이 당연히 똑같지가 않지. 야, 참고로 머리카락 단백질이야. 그래서 니네 머리카락 태우면 고기 타는 냄새나. 머리카락 태우면 단백질이야. 얘네들이 단백질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 그게 아미노산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대략 한 20여 가지라 그래.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정확히 20가지가 아니고 21가지 정도 돼. 20여 가지 정도라는 표현을 했어. 그러면 1번 아미노산으로 단백질 만들 때랑 저기 17번 아미노산으로 단백질 만들 때랑 단백질의 재질이 다르겠지. 그치? 그러면 너는 가서 심장 대라, 너는 가서 곱창 대라, 너는 저기 팔뚝 가서 근육 대라, 너는 머리카락 대라.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 여러분들 순대 먹어봤지? 나 순대 안 먹는다 손 들어봐 혹시 이 중에. 다 먹어봤지. 특히 순대 알맹이 말고 내장 섞어서 나올 때 있잖아. 그럼 여러 가지 내장을 섞어서 줘. 그러면 거기 간이 있고 허파가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간, 허파잖아. 간은 좀 퍽퍽하지 먹으면. 근데 간도 단백질이야. 허파는 그 말랑말랑한 애 있잖아. 그 마시멜로우 같은 맛 나는 애. 그게 허파. 근데 걔도 단백질이야. 근데 간하고 허파는 대표적으로 재질감이 완전 다르잖아. 그치? 그냥 걔네 단백질이야. 그럼 몇 번 아미노산으로 결합해서 단백질 만들까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우리 몸에 이루는 내장 있잖아. 순대 먹으면 다 단백질이야. 곱창도 단백질, 허파도 단백질, 심장도 단백질. 그래서 니네 순대 먹으면 거기 있는 애들 다 돼지 내장 아니냐. 근데 어떤 놈은 고기만 나는 놈도 있고 막 그렇잖아. 다 단백질이야. 근데 단백질이 나머지 똑같고 여기에 뭐가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대략 20여 종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거야. 뭉쳐야지. 뭉칠 때 어떻게 뭉치느냐? 요 단백질이 하나 있으면 또 다른 이제 단백질이 아니고 아미노산. 우선 제일 먼저 아미노산 둘이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아미노산이 바로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온다고. 그럼 얘는 이쪽이 또 어떻게 되냐면 N, H, H. 한마디로 이쪽이랑 이렇게 만난다고. 같은 것끼리 만나는 게 아니야. 로테이션으로 만나야 돼. 이때 이 아미노산 이름을 붙일 때 오른쪽에 요만큼 있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복실이라고 불러. 그리고 얘를 아미노라고 불러. 그러고서 여기 뒤에 기자 붙은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성질. 야, 저 친구는 장난기가 되게 많아. 이런 느낌 있지, 얘들아. 쟤는 똘끼가 있어. 이런 표현 쓰잖아, 우리가.
그때 그 기가 뭐냐면 성질 이런 의미로 해. 카복실 성질, 아미노 성질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또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가 서로 만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만날 때 그럼 결론 여기 봐봐. 여기가 결합되는 부분이잖아. 어? 그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놈이 하나 떨어져 나와. 이쪽 밑으로 하자. 여기서 얘가 하나 떨어져 나와. 그리고 여기서 얘가 하나 떨어져 나와. 자, OH, H 합치니까 뭐 되냐? 야, OH랑 H 합치면 뭐 돼? 물 되잖아, H2. 그래서 한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고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그럼 이게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지금. 이렇게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지는 결합을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자. 아미노산 한 개랑 또 다른 아미노산 한 개랑 겹쳐지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정리해보자. 펩타이드 결합이 뭐야?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야. 왜? 왜 결합해? 단백질 만들려고 슬슬 조립하는 거야, 따지면. 그 과정에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다가 이 소리죠. 괜히 뜬금없이 물이 나온다 이런 느낌보다 저쪽에서 수소 하나 이쪽에서 OH 나와 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물 분자 하나 만들어진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그게 펩타이드 결합이야, 얘들아. 그럼 나 봐봐. 여기 아미노산 두 개가 있어. 두 개 뭉쳐서 펩타이드 결합이면 이렇게 됐지 지금. 근데 이게 단백질이 아니라고. 그럼 이게 이 아미노산의 분자가 되게 작잖니. 이거 근육 만들려면 근육 덩어리 이만큼 만들려면 단백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녀석들이 계속 결합을 한다고. 반복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단백질이 우하고 옆으로 선처럼 아까 우리 단산슬 구조 막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옆으로 선으로 쭉 결합해. 수천 수만 개가. 그걸 뭐라고 불러?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폴리가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복수형을 뜻하는 거야. 그럼 폴리펩타이드 하면 우리말로 굳이 풀어서 쓰면 펩타이드 여러 개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 폴리가 붙으면 여러 개야. 폴리 머시기 하면은 여러 개의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런 뜻을 나타내 접미사 접두사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한 개랑 아미노산 한 개가 꼴랑 이렇게 결합한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고 그런 게가 두 개 이상 쭉 연결된 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고. 폴리펩타이드 밑줄 쫙. 그럼 폴리펩타이드는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몇 개인지 중요한 거는 어떤 단백질을 만드냐에 따라 결정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돼서 그럼 이게 펩타이드 결합, 폴리펩타이드는 약간 뭐랄까 약간 실같이 돼 있겠지. 그치? 그럼 이 녀석들이 이렇게 뭉쳐. 그걸 뭐라고 부르냐? 입체 구조라고 불러.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먼저 만들었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뭉쳐지냐, 뭐 그냥 유치한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실 가지고 삼각형 만들 거야, 사각형 만들 거야, 아니면 덩어리 만들 거야. 예를 들면 야, 이 실 하나 갖고 만들 수 있는 모양의 경우의 수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단백질 덩어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이 폴리펩타이드가 뭉쳐지는 과정을 입체 구조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거의 90% 이상의 성분들은 다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뼈 같은데 뭐 칼슘 좀 들어있고 인 들어있고 그런 거지. 우리 몸에 심지어 뼈조차도 단백질 다 들어있어. 우리 몸에 단백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면 항체, 혈구, 백혈구, 적혈구 다 단백질이야. 자, 중요한 설명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5페이지 한 번만 다시 읽어봐. 그러면 이제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될 거야. 아까는 야 이거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됐다면 95페이지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는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될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게 여러 개 좀 반복되어 있는 상황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이게 단백질의 시작이야. 단백질 만드는 작업이야, 얘들아. 그런 다음에 그 폴리펩타이드를 어떻게 뭉쳐놓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야. 단백질의 종류를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면 이룰 때 근육을 만들 때랑 내 피부 껍데기를 만들 때랑 머리카락을 만들 때랑 성분이 다르잖아.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얘기 하는 거야. 야 승우야 거기 읽어보면 이제 좀 이해 좀 되냐 안 되냐 좀 알만하겠냐? 종은 어떠냐? 뭔 소리인지 좀 알겠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내년에 시험 볼 땐 얘들아 이 챕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기 나온 애들 막 딸딸딸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시험 범위가 걸리잖아. 그럼 무조건 빡센 거야. 왜? 왜 이렇게 많아지면 무조건 니네 입장에서 어려운 거지. 왜 이렇게 많아 보시다시피. 내용이 되게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이거 갖고 시험 보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의 기능, 뭐 거기 밑에 단백질을 구성하고 옆에 폴리 막 이런 말 들어가는 거 다 했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단백질의 기본 단위시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지는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여러 개가 옆으로 쭉 돼 있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러고, 그 녀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과정을 입체 구조라는 표현을 써. 아 그리고 참고로 단백질은 얘들아 열에 되게 약해. 그래서 열에 약해서 열을 받으면 변형이 생겨. 그러니까 미지근한 정도 말고. 그래서 너네 알다시피 육회 먹어봤지. 육회랑 고기 구워 먹는 거랑 재질이 완전 다르잖아. 생선도 마찬가지야. 생선회랑 생선 구이랑 질감이 완전 다르다고. 그게 왜? 열 때문에 변형돼서 그런 거야. 생선 몸뚱아리 다 단백질 아니냐. 근데 생으로 회 먹을 때랑 생선구이 구워 먹을 때랑 재질이 완전 다르잖아. 변형 생겨서 그런 거야. 다른 성분이 된 거야, 따지면. 같은 성분이, 그러니까 그대로 상태가 유지가 된 게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페이지 96페이지 또 한번 풀어보세요. 저기 윤재야, 지금 동영상 보는 윤재는 지금 96페이지는 어차피 문제 푸는 시간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윤재도 96페이지 문제 풀고 이제 2교시는 그럼 여기서 끝낼게. 그럼 3교시에 저기 핵산으로 오른쪽 페이지 핵산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윤재도 여기 풀고 조금 쉬었다가 3교시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문제 풀고 채점하는 것까지가 2교시 끝이야. 선생님은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게.